여러분, 광대시체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1986년 우크라이나 프리피아트,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유명한 그 유령 도시 말이죠. 그곳에 노란 관람차가 하나 서 있습니다. 지금도 녹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채로. 공식 기록에는 이 관람차가 단 한 번도 운행된 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5월 1일 개장 예정이었는데 닷새 전인 4월 26일에 원전이 폭발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공식 기록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딱 한 번, 단 몇 시간 동안 그 관람차는 돌아갔습니다. 1986년 4월 26일 오후, 바로 그날. 1986년 4월 26일 토요일, 프리피아트는 평화로웠습니다. 아니, 평화로운 척 했다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새벽 1시 23분,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소련 정부는 이 사실을 숨겼죠. 완전히. 그날 아침 9살 소녀 나타샤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발전소 엔지니어였고 어머니는 병원 간호사였죠. 수업 시간, 창밖으로 계속해서 헬리콥터가 날아다녔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던 군용 헬리콥터들이요. 아이들은 신기했습니다. 무슨 군사훈련이라도 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선생님들의 표정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이었다고 합니다. 나타샤와 친구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동네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시민 여러분, 5월 1일 개장 예정이었던 새 놀이공원의 관람차를 오늘 특별히 시범 운행합니다. 무료로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환호했죠. 몇 주 동안 손꼽아 기다렸던 그 노란 관람차를 드디어 탈 수 있다니. 나타샤도 친구 올가와 함께 달려갔습니다. 공원에는 벌써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모들도 몇몇 함께 왔고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공원 직원들이 너무 서두르고 있었어요. 마치 빨리 아이들을 태워야 한다는 듯이. 그리고 하늘에는 계속해서 헬리콥터가 날아다녔습니다. 발전소 쪽으로. 나타샤와 올가는 관람차 좌석에 앉았습니다. 노란 페인트가 반짝이는 새 것이었죠. 관람차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즐거워했어요. 웃고 떠들고 높이 올라가면서 프리피아트 시내를 내려다봤죠. 그런데 관람차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나타샤는 멀리 발전소 쪽을 봤습니다. 연기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붉은 빛이 어른거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불타는 것 같았죠. 나타샤가 올가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봐, 불이 난 것 같아. 올가도 봤습니다. 그리고 둘은 이상한 걸 발견했죠. 관람차에 탄 다른 아이들도 모두 그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모두 조용히 발전소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관람차는 약 30분 정도 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타샤의 기억은 여기서부터 이상해집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죠. 관람차가 돌고 있는 동안 시간이 이상하게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내가 앉은 좌석이 뜨거웠어요.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뜨거웠습니다. 마치 햇빛에 몇 시간 동안 쪄진 것처럼. 근데 그날은 흐린 날씨였거든요. 올가도 똑같이 느꼈다고 했어요. 좌석이 뜨겁다고.
그리고 이상한 맛이 입안에 돌았습니다. 쇠맛 같은? 피맛 같기도 하고. 관람차에서 내린 후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나타샤는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병원은 이미 환자들로 가득했죠. 발전소 노동자들, 소방관들 모두 똑같은 증상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27일 오후 2시, 전 시민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4시간 후면 돌아올 수 있으니 필요한 것만 챙기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나타샤 가족을 포함한 4만 8천 명의 주민들은 다시는 프리피아트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타샤는 살아남았습니다. 운이 좋았죠. 관람차를 탔던 아이들 중 일부는 몇 년 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6년 체르노빌 사고 30주년. 이제 중년이 된 나타샤는 특별 허가를 받아 프리피아트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 노란 관람차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녹슬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방사능에 오염된 채로. 나타샤드는 방사능 계측기를 들고 관람차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계측기가 미친 듯이 울려댔죠. 특히 자신이 앉았던 그 좌석 근처에서.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날 관람차를 탄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방사능 구름 속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헬리콥터를 보지 못하게, 발전소 쪽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관람차에 태운 거죠. 하지만 결국 우리는 봤어요. 제일 높은 곳에서 우리는 모두 그걸 봤습니다. 나타샤의 증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2016년 방문 당시 이상한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해가 지기 직전 황혼 무렵이었죠. 그녀가 관람차를 떠나려는 순간 관람차의 한 좌석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른 좌석들은 멈춰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좌석에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 작은 손이 보였다고 합니다. 아이의 손, 안전바를 잡고 있는. 나타샤는 뛰어서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현재 프리피아트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이 방문하죠. 그 노란 관람차를 보기 위해서. 가이드들은 말합니다. 절대 해질녘에 관람차 근처에 있지 마세요. 계측기가 이상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뭔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고 간혹 사진에 찍힌다고 합니다. 관람차 좌석에 앉아있는 흐릿한 형체들이 작은 아이들의 모습으로. 1986년 4월 26일 그날 관람차를 탔던 아이들 중 일부는 살아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의 몸은 내렸지만 무언가는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제일 높은 곳에서 본 그것, 붉게 타오르던 하늘. 그 순간을 영원히 반복하면서. 이 이야기는 1986년 체르노빌 사고 당시 실제로 관람차가 운행되었다는 기록과 생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프리피아트의 노란 관람차는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개장하지 못한 놀이공원의 상징으로.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상징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체르노빌을 방문하실 일이 있다면 관람차를 보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보지는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해질녘에는 가까이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상뜩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광대 시체였습니다.